안녕하십니까,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구도가 좀 낯이 익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방이에요. 아마 그 사라진 코너죠, CEO 훈련소. 그때 이걸 여기서 찍었는데 이거 얼마 만에 찍는지 모르겠네.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죠? CEO 훈련소를 다시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가지고 그 파일럿 방송이라고 하나요? 테스트로 한번 이제 해보려고 이제 제 방에서 찍고 있고요. 저희 회사, 회계벌 마일스톤이죠. 회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마일스톤 레터라는 레터를 보내요. 레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마일스톤 레터에 여러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회계법인이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사가 이제 만드는 콘텐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레터들을 보고 있는데 보질 않죠. 보진 않습니다. 영상의 시대여가지고 사실 텍스트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세전례약 해줘야지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레터들을 받고 있지만 그냥 한번 쓱 보고 자세히 보진 않게 되더라고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기획에서 파일럿 방송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조회수는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기대하진 않고 한 1000만 명이 아니지 1000명 정도만 봐주시면은 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가볍게 한번 찍어볼 테니까 댓글로도 뭐 의견 주시면은 뭐 계속 할지 안 할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회계법인에서 매주 보내는 이제 레터예요.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록. 자,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에 보낸 거고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11월에 올라갈 수 있나? 그래서 이게 보니까 45회체를 보냈네요. 어쨌든 꽤 많이 보냈고,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뉴스 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소식 간단히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레터, 빠른 요약, 칼럼, 회계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2개씩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 회계법인 공식 블로그에도 업로드하고 있고, 외부 기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발간한 책도 사실 이 칼럼은 모음집이잖아요. 책을 쓴 이후로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고, 이게 또 모이면 또 다른 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사실 주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Q&A라고 해가지고 이제 업무 하시면서 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주요 질문사를 해가지고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면 공식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여기는 Q&A라고 해가지고 뭐 질문과 간단한 답변을 이제 모아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이제 레터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퍼블리케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발간한 이제 책자나 인쇄물들을 이제 매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고객사들 소식 이제 간단히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이번 주 마일스톤 소식인데, 첫 번째, 저희 회계법인에 이제 회계사분이 새로 오셨어요. 서희애원 회계사님이 합류하셨는데, 딜로이트 단진 회계법인과 KPMG 삼정 회계법인 거쳐서 좀 특이하시죠? 김현장. 김현장은 다들 아실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합류하셨는데, 회계사가 왜 김현장에서 일을 하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 로펌에서 이제 텍스, 조세 부분도 굉장히 큰 돈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회계사분들이 꽤 많이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업무 하시다가 합류하셨고,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런 거 업무 사례나 뭐 계약 어떤 거 했냐, 뭐 이런 거 간단히 이제 넣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제2사와 이제 PA 해가지고 프라이빗 어카운팅 서비스를 이제 체결을 했어요. 이제 어떤 업무냐면은 주로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 역량이 좀 부족한 회사들이 저희 같은 회계법인을 고용해가지고 네가 좀 대신해, 이런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2사와 이제 PA 계약을 체결했고, 이 회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빅4에게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충분히 빅4도 대응이 가능하고, 뭐 저희 회계사들도 다 빅4 출신이니까 PA 서비스를 이제 체결했다. 그리고 뭐 이런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수많은 업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씩 넣어보고 있어요. 이제 법인전환 업무를 최근에 C사 법인전환 업무를 진행했고요. 법인전환 하면 또 저희 전설의 영상이 있잖아요. 첫 번째 찍었던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 저희가 법인전을 무조건 해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담한 다음에 법인전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상담해드리고, 이 회사는 하는 게 좋았나 보네요. 그래서 법인전환 업무를 진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연 진행, 마일스톤의 권순환 부대표가 11월 9일 벤처금융 포럼 회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강연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이번 주 소식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비스 배너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서비스란이 쭉 있잖아요. 거기 배너를 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넣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임의감사 문의가 많이 와요. 왜냐면은 11월, 12월이 이제 임의감사 계약 그리고 투자사들이 이제 임의감사 좀 받아와라고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는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시기에 맞게 임의감사 서비스 배너를 넣어 드렸고 젊고 열정적인 회계사 일하세요. 말선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됩니다. 너무 좀 장사치가 않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투자사가 감사 보고서를 받아오라고 하나요? 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칼럼 해가지고 독특한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했던 회사들의 현재 성적표 K카 요거랑 같이 보시죠. 사실 이게 오늘 주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같이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2020년대 코로나 유동성 확대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뭐 상장을 많이 했죠. 뭐 사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상장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독특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상장을 했던 세 가지 회사의 사례를 시리즈물로 쓴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K카 이야기를 이제 칼럼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알았는데 K카가 이제 SNN카는 다 아시죠? SNN카 직영 부분을 별도로 인수해서 설립되는 회사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K카는 아시겠지만 이제 무조건 직매입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무조건 차를 매입해서 재고자산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야지 한 주당 공모가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쓰신 것 같은데 K카는 이익이 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PER로는 EV EBITDA. 이거는 저희 유튜브 보셨으면 이제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 회사의 이익 얼마를 버느냐를 기준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이제 판정하는 방식이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PSR로 적용을 했나 보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익으로 이제 회사 기업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기업가치 평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K카가 그런 특이한 방법을 고집했냐? 근거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보네요. 매출은 영업이익 등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음, 패러다임이 어쩌고저쩌고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K카가 B2C 시장 성장이라는 뭐 특이성이 있다. 그렇나 봅니다. 저는 잘 와닿진 않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고매매 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 온라인 B2C 거래로 변화하고 있다. 사실 K카는 또 온라인 B2C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한 올바른 기업가치 평가 방법은 기존의 이익이 아닌 매출에 비례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카는 해외 중고차 매매 회사 6개를 비교 대상을 선정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내는 이러한 상장사가 없었나 봐요. 6개 이제 이사 회사의 평균 PSR은 이제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죠. 1.59배였나 보네요. 그때 1.59배면 제가 찾아봤는데 뉴스에 1.59배 적용하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2조 9천억으로 이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2조 9천억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2조 9천억을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고 상장을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 주당 이제 평가액은 한 5만 6천 원 정도였는데 뭐 할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34,000원에서 43,000원 정도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희망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상장 신청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 수요가 적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25,000원으로 상장이 된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PSR에 적용한 기업가치 평가에 의문을 가졌고 희망 공모가에서 한참 하회하는 25,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죠. 주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봤는데 이때가 이제 24,000원이고 뭐 43,000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은 10,000원이네요. 지금 기준 시총이 5천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5천억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장할 때 PSR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아까 제가 2조 9천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몇 분의 몇 토막이냐? 어쨌든 뭐 말도 안 되게 주가는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칼럼에 사고 싶은 말은 뭐냐면 2021년 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최근 주가는 10,000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 25% 수준, 공모가 대비 4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왜 주가가 계속 빠지냐? 생각한 만큼 실적이 나왔지 않았냐? 아니면 뭔가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아니라고 해요. K카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상장 전 2020년도에 매출은 1조 3천억 정도였어요. 영업이익은 한 370억 정도였고, 자, 상장 후에 2021년에 매출액은 1조 9천억 늘었죠. 영업이익도 70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22년에는 이제 매출이 2조가 넘었어요. 이제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됐고 영업손익도 조금 이제 50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 반기에는 이제 매출이 1조니까 올해도 뭐 2조 넘겠죠. 넘을 것 같고 영업손익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5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500억은.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은 뭐 문제는 없어요. 실적은 계속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영업손익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평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당시 기업가치 평가 방법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시 상장 당시 비교 대상 회사의 PSR은 1.59배. 아까 그 외국 기업 평가할 때 2.59배 정도로 이제 책정했잖아요. 어쨌든 할인해가지고 확정으로 공모가 이제 상장할 때는 PSR 한 0.7배 정도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현재는 0.2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시사점.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 주가는 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유동성도 이제 없어지고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사실 모든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K카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거시적인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보면 이제 K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회사의 주가는 다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거 예전에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PSR은 사실은 뭐 쉽지 않은 평가 방법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적용했던 상장사 결과도 그렇게 보니까 좋진 않네요. 뭐 결론은 매출액과 기업 가치가 좀 단순하게 이야기한 1차적인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동의하고요. 매출액은 사실은 뭐 기업 가치랑 직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해보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상장을 했던 K카 이야기를 뭐 재미있게 다뤄주셨네요. 이건 유튜브로 찍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K카 기업 분석.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꽁쳐놨다가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한번 꺼내서 살 좀 덧붙여서 찍어봐도 괜찮을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 메인 컨텐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Q&A, 주요 질문 사례인데 오늘의 주제는 법인세인 것 같아요. 법인세고 뭐 가지입금 인정 이자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에 필요한 가구와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 개인카드 사용 금액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직원 개인카드 사용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이거만 볼게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일로그에서 이제 나오고요. 여기는 되게 질문과 답변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 네, 주저 쓰지 않고요. 그냥 본론만 바로 들어갑니다. 네, 직원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카드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 등과 같은 정상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 카드지만 어쨌든 법인 비용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직원 연말 정산할 때 개인 카드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본인도 넣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그 하나 발라내기 쉽지 않고 뭐 사실 뭐 나라 전체적으로 이게 뭐 세수의 영향이 엄청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도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제 본인이 쓴 개인 카드는 법인 비용을 넣었으니까 이건 연말정산 때 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할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원칙을 소개시켜드렸고 자, 그래서 Q&A 법인세 주제로 했고요. 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올라온 거죠. 조건부 주식 보상제도 RS 활성화. 사실 영상 조회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대도 안 했고요. 근데 어쨌든 되게 좋아요. 좋고 댓글에도 뭔가 되게 유익하다고 댓글 많이 주셔가지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한 번은 가볍게 볼만한 영상인 것 같다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올라간 거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법무 세무회계라고 해가지고 이거 누르시면은 이것도 무료야? 무료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무와 세무회계 이제 책자라고 해야 되나? 이 사이트에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사 소식인데 피플캐시라는 저희 고객사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로 추정 한정되었나 보네요. 돈 많이 좀 받네요. 네, 어제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봤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길어졌고 느낌이 쎄합니다. 그런 건 있어. 제가 진짜 뭐 다른 회사들도 레터 엄청 많이 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보거든 진짜. 보는데 사실 요즘에 뭐 바쁘기도 하고 요즘에 사실 그 텍스트를 거의 안 읽으시니까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유튜브로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했는데 어쨌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회수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회사가 이제 되게 공들여서 발행하고 있는 레터니까 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거니까 오늘 한번 간만 보고 반응을 좀 본 다음에 지속력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